광양 지역의 한 택지 개발 지구가 심각한 거래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미래와 방향을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그리는 도시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신도시는 학교 부족으로, 농어촌은 학생 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양극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전남 일자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구인 구직자에게 실시간 정보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유난히 거래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광양 와우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부동산 매물을 살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매매로 올라와 있고 분양가보다 5천여만 원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매물도 있습니다. 인근에 짓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는 미분양률이 9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도 있지만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봤을 때 유독 이 택지지구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도심권과 가까운 다른 택지지구들의 경우 아파트 매물이 거의 없거나 매물이 3%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소비자들이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와우지구가 다른 곳에 비해 도심권에서 떨어져 있고 주변에 상가나 문화시설 등도 부족해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인프라도 초등학교 하나 들어온 것 말고는 옆으로 이동하면 이제 저수지, 공원 그거 외에는 각종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인프라가 저기는 좀 안 갖춰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광양시는 전남 전체 미분양 세대의 41%를 차지하며 전남 유일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10년 전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박람회는 도시의 미래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순천시가 그리는 도시의 미래는 어떤 건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기후 위기를 비롯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이자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저류지를 멸종위기종이 찾아오는 광장으로 바꿔내고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길로 바꾼 그린 아일랜드까지 산림과 갯벌, 습지를 복원하고 천연 탄소 흡수력을 높여 기후 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도시는 앞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박람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늘 말로만 했던 천국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주제어는 정원에 삽니다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되는 만큼 박람회 전후 도시의 모습도 크게 달라집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외에도 오천동과 왕지동 등이 정원 속의 도시로 바뀌고 자동차 도로 한편에 자전거 도로를 내서 자전거 보행이 쉬운 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신길과 배를 타며 정원을 둘러보는 정원 드림호, 시민들에게도 더욱 친생태적인 정주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시정원 또한 생태수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원 네트워크 조성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생태도시 조성 목표로 자가용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고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순천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지역 폐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어떤 곳은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어떤 곳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양극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로 불리는 과밀학급인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송도 국제도시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 현재는 19만 2천여 명대로 20만 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학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고 있는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이 늘고 있다는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전체 8개 중학교 중 7개 학교가 과밀학급이고 초등학교 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신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과밀학급에 대해서 신설학교를 짓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향이긴 하거든요. 학교를 새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4월부터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신 교육청 자체 심사만 받도록 한 겁니다. 또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로 이전할 때는 사업비 규모를 떠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학교 신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이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늘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는 지난 1969년에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개교 5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전학을 가면서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활여건만 된다면은 전세를 내서라도 시내권으로 이사를 가죠. 마을이 그 학생들을 학업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21만 명, 내년에는 514만 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503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3년 뒤인 2026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폐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3,896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39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경북 735곳, 경남 582곳 순이었습니다. 수도권도 서울 3곳, 인천 57곳, 경기 178곳 등 238곳에 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고 다른 한 곳에서는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학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의 폐교 문제가 공존하는 지금 과밀 해소는 물론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송유창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 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함을 겪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정보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남 일자리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박정훈 일자리 지원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남 일자리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이제 정기 수시로 회의가 열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협의체 운영의 주된 목적은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구직자나 구인 기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하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저희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 정보망만 접속을 하면은 일자리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일자리 통합정보망에 접속하면 이전보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관련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일자리 정보는 저희가 이제 전부 DBR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로, 연령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직업의 종류별로 이렇게 DB화 시켜가지고 일자리 정보망에서 우리 도민이나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나 구인 기업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주 빠르고 쉽게 이제 검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일자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일자리 정보망 인터넷을 통한 이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합 정보망 이외에도 저희가 콜센터를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이제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언제든지 육성으로 이제 필요한 일자리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쉽고 빠르게 또 끝까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박정훈 일자리 지원부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무투표 당선인은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 조합 182곳 가운데 52개 조합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에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과 여수 거문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후보자 연령은 6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